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애플입니다. 잽도 계속 맞으면 아프죠. 그러니까 다음 주 신제품 발표여서 최근에 애플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잽이 뭐냐면 유럽에서도 규제안이 나왔고요. 중국에서도 또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성장주, 기술주가 다 많이 하락한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금리가 워낙 급등하고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특히 달러가 올라가는 것의 가장 큰 악재는 11개 섹터에서 기본적으로 IT가 되겠고요. IT 섹터가 제일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빅테크란 것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런 것들이 달러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약간 좀 멈칫멈칫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오늘 약간은 또 큰 악재가 나온 겁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곳에서 오늘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에서 어디 이런 걸 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닌데요. 예. 소스를 몇 군데서 확인했다 얘기하면서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중국의 정부에 정확히 보면 이 기사가 되겠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관료라고 보면 되겠죠. 중국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공무원이니까 이제 뭐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건 하여튼 공산당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못 써요? 가족은 제가 하는 말이지만 중국의 공산당에서 하는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어찌됐거나. 그렇죠. 네. 일당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건을 들어갔습니다. 갖고 오지도 말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갖고 오지도 말고 사무실에서 쓰지도 말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여기 중국의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해외 브랜드 기술 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해외요.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라면 구글이 됐건 뭐가 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해외 브랜드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면 2021년에 한때 중국에서 주요 행사했을 때 테슬라를 진입 금지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 이제 말로는 이제 중국의 보안을 강화하는 뭐 그렇겠죠. 것들 그런 것도 명분은 있겠죠. 있겠죠. 네, 자기는 이제 해킹에 받네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러면서 틱톡을 쓰지 못하게 하면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죠. 이거 공식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월스트리트에서 단독 보도를 자기는 취재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코멘트를 딴 사람들이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것은 500만 대에서 많게는 1000만 대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얘기까지가 팩트가 되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하튼 주가는 오늘 장중에 보면 5%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3.6% 정도 오늘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거랑은 상관없이 또 애플과 관련된 소식은 지금 미국에서 수주 안에만 상장되는 거 아마 올해 안에 상장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아마 한국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소위 ARM, ARM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투자했고 한때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는데 인수가 이제 무산된 거, 그 이제 상장하면서 가격 가치가 얼마 되냐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삼성전자도 투자할 거다, 애플도 투자할 거, 뭐 여러 AMD도 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이 일단은 ARM 암축과 지금 2040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 계속하는 칩 개발에 대해서 또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소식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소식이 있고 오늘 일단 주가 하락은 그런 요인이었고 말씀드렸던 중국발 소식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있었고 플러스 알파로는 금리의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기술주의 부담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영향이 있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은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왜 우리가 시장 방향성 찾기가 어려울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이제 항상 어르신이나 이 종목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 안 그래도 검색을 해봤더니 주가가 여전히 견조합니다. 버핏이 또 올랐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버핏은 오늘도 약간 플러스 나는데 어저께는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 어저께 종가가 가장 중요한 미국의 기준이지만
어저께 장중 최고가 갔었고요. 어저께 좀 밀렸고 오늘 약간 반등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지금 1달러 정도 모자란다.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벅시에스웨이가 왜 주목받냐는 것은 최근에 시장의 주가의 어떤 걸림돌 중에 하나가 결국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죠.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휘발유가 올라간 걸 딱 느끼실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오늘도 올랐었거든요. 9일 연속 올랐습니다. 9일 연속이요. 9일 연속 올라가면 야, 그냥 올라갔지만 이게 며칠 연속 이게 별로 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방송을 해서 소개해 드리면 저도 어떻게 기억합니까? 2019년 초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9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업종이 지난달에도 11개 섹터에서 유일하게 올랐고요. 예. 오늘 두 개 업종이 뭐 올랐기보다는 안 떨어진 게 두 개 업종이 있는데 오늘 또 에너지 업종인데요. 에너지 업종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에너지 업종을 선호하고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쪽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살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들어는 봤죠. 우리가 SK나 에스올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기름은 넣지만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에서 기름 넣는 분 대한민국에 없단 말이죠. 없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S&P 500네요. S&P 500 내 에너지 업종의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4.7% 정도 오늘 정도 되는데요. 이 벅시에스웨이는 거의 실질로 두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입니다. 이 화면인데요. 지금 4.5%네 정확하게요. 예. 4.5%인데요. 지금 벅시에스웨이는 이게 한 9% 넘게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 그 두 종목 조금 하나 더 있지만 그 정도 갖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러면 기술주를 원하시잖아요. 기술주는 한 7, 8종목을 갖고 있고 그 안에 핵심은 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애플 오늘 떨어지면 이거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전 벅시에스웨이 올랐고요. 애플을 포함해서 IT가 53%를 갖고 있습니다. IT 업종이요. 그러니까 애플 덕분이죠. 그리고 S&P 500에서 IT 업종은 30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시장에 여러분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필수 소비재 별로 사놓으신 분 없거든요. 예. 여기 또 필수 소비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어느 정도라냐면 10.9% 들어가 있고요. 금융주 별로 안 갖고 계시지만 금융주가 또 22.9%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완벽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딴 때가 아니라 지금이 딱 필요한 시기다. 그러네요. 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최근 10년 동안에요. 10년 동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년까지 보면 S&P 500이 한 9.3% 정도 연평균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개인 투자가들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평균이요. 한 3.6% 올라가서 매년 평균 6% 정도 포인트가 졌습니다. 개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가 적극 매매해서 돈 버는 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이니까 본인들이 시청자분들 난 벌었다 그러면 평균 훨씬 잘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계속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분들 시장에서 약간 졌다 하시는 분들은 S&P 500도 졌는데 지금 S&P 500이 최근 10년 동안에 정확하게 110% 정도 올라갔습니다. 10년 동안에. 근데 이 주식은 10년 동안에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벅시에스는 240%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지수에도 별로 재미 못 느끼시는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 개별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고 또 일정 수준 벅시에스 같은 거를 한 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일단 뭐 주가 자체가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애플을 많이 담고 있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오늘 올랐다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애플이 3% 넘게 빠졌는데도 주가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금융, 필수 소비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ETF를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였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엑센추어입니다. 슬슬 내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엑센추어 정말 최악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투자 확대가 좀 클까요? 어떨까요?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 엑센추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엑센추어는 쉽게 해서 IT, 회계 이런 컨설팅 업체, 경영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사업이 엄청 누구나 다 잘 되면 컨설팅 업체에 비싼 돈 내고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다 잘할 수 있으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경영 컨설팅에 대한 손을 필요한 것이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AI나 이렇게 자꾸 진화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우리 어떤 비즈니스 그룹에 AI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어떤 그쵸. 소프트웨어를 써야 될지, 어떻게 구상해 나가고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누구랑 계약, 이게 다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엑센추어는 세계 4대 경영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딜로이트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회계 이런 것들 같이 하는 PwC, 베인앤컴퍼니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업체고 특히 IT 컨설팅 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곳이 되겠고요. 이게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20여 개국의 직원 수만도 5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그룹이죠. 엄청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는 일은 뭐 전략 컨설팅, 디지털 컨설팅 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게 엄청 폭등하고 이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안정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내는 기업입니다. 다만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주가는 목표 주가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약간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 꾸준함을 갖고 있는 생명력. 성장은 막 달려나갈 때는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꾸준한 고객들 그리고 S&P 500 기업의 70%가 지금 여기에 고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짜 좋은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엑센추어가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라면 그 회사를 팔로우업하면서 쫓아가려는 회사가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에서 선호하는 이팸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런 걸 쫓아가는 기업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투자할 종목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계속 저희 월가이드 함께 하시면 옥석을 잘 가려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엑센추어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인사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9월에 상대적으로 강한 주식. 너무 귀한데요.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번 9월 초 들어서 이틀밖에 안 됐지만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역시 그래 9월은 어려웠어라는 거로 또 위안을 삼으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조정이 길지 않을 것이고 이게 성장을 기반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하여튼 부인할 수 없는 거는 1928년 S&P 500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점 이후 한 90년 동안 그리고 최근 5년, 최근 10년, 최근 15년, 30년도 모두 9월은 제일 나빴거나 아니면 제일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불안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반면에 10월, 11월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9월은 약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또 CNBC에서 좀 종목을 스크린을 해본 겁니다. 뭐냐면 이 주식들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았지만 살아났던 기업이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과거 통계를 보는 거죠. 기본은 이제 베이스는 S&P 500 기업에서 좀 찾는 거가 되겠고요. 최근 10년 동안요. 9월 평균의 이익이 플러스 1%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 이상 수익이 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애널리스트가 55% 이상의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죠. 많은 분들 우리나라는 이게 92%가 매수 의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은 다릅니다. 분명히요. 55%는 대단히 많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리고 목표 주가가의 계율이 한 20% 이상 남은 거. 그랬더니 한 10대 종목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시저스라든가 바이오젠, 엘버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볼만하고 이해가 되시는 것들은 델타항공입니다. 델타항공. 그러네요. 항공주 요즘 다 재미없거든요. 예. 뭐 기름값 오른다 해서 또 하는 건데요. 델타항공은 이번에도 미국에서 가장 정시 출발 차기에서 지금 가장 앞선 그런 회사로 이번에도 뽑혔습니다. 사실 매년 뽑히는데요. 이번에 뽑다는 거 정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연 가셨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 저희 워터밤 이런 거 여러 군데서 하고 많은 분들 하고 외국 가서도 하는 거 있고 이번에 또 블랙핑크인가요? 마지막 공연을 서울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시는데 외국에서 하는 거에 세계 최대 기업은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호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델타항공, 라이브네이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특히 유가가 올라가는데 또 9월에는 델타항공 신기하네요.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의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